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뭘 배울 거냐면 jQuery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건데, 예전에 우리가 jQuery 간단하게 다뤄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jQuery를 조금 더 깊게 다뤄볼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on클릭했을 때 a 함수 실행시켜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버튼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러면 작동이 이제 뭐 2, 그 다음 1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참고로 일괄 처리 기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ivs를 검색하면 지금 몇 개냐면 총 7개란 말이에요. 그럼 7개를 검색을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무지개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지개로 바꾼다 하면 이제 뭐 무지개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const 레인보우 똑같이 써볼게요. 아까 레인보우 컬러스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옐로우, 그린, 블루, 그 다음에 네이비, 그 다음에 퍼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썼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한번 구현하면 어떻게 쓴다고요? 자, 여기다가 for let i는 0, i는 divs.length, 그 다음에 i뿔뿔, 그죠? 그 다음에 divs에 i 번째 검색해서 스타일 주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자체를 어떻게 요 레인버스의 컬러스의 i 번째만큼 주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작동 1 클릭하면 onClick 메서드에 의해서 이렇게 무지개 색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걸 jQuery 방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B라고 쓸 건데, 참고로 jQuery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jQuery를 가져와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스 들어간 다음에 JS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JQ라고 검색하면 jQuery 나오죠. 요거 그대로 여기 컨트롤 A에서 컨트롤 A, 컨트롤 X 해서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HTML 새 상단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면 스크립트 탭 src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지금 이게 뭐라고 한 거냐면 이게 jQuery를 불러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jQuery를 불러왔으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jQuery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건데,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할 거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죠. 그죠? 자, 근데 jQuery 같은 경우 검색을 할 때 어떻게 검색하냐? $div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HTML상에 있는 div를 모두 다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변수에 넣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다가 여러분 divs 해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콘솔 로그 해가지고 divs 한번 출력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divs 출력했을 때 여기다 이제 b 함수 호출해서 요 divs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jQuery는 좀 모양새가 좀 달라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객체 형태인데 여기 보면 총 6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6개가 나오고, 여기다가 divs 한 다음에 얘도 length라고 있어요. length 쓰면 또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냐면 7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개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일일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접근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얘도 for라는 반복문이 있어요. 이 jQuery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for를 써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jQuery for each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자, 반복문이 있다고 나옵니다. each라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for문 뭐 이렇게 듣죠. 자, 그러면 each라는 게 있기 때문에 each를 써가지고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반복문을 돌려도 되고, 또는 뭐 for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자바스크립트는 뭐 each, 그 다음에 반복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참고해서 반복문을 적용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쓸 필요는 없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쓸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근데 여기다가 divs라고 쓴 다음에 each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쓰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해보면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사람들이 쓰는 방법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써도 되거든요. 그럼 오브젝트라 써도 되는데 사실 일반 메서드를 써도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아는 each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서도 마찬가지 에러 펑션 쓰는데 굳이 에러 펑션 쓸 필요 없고요. 펑션 소가로 중괄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두 가지 div 인덱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DIB를 출력할래. 그럼 총 7개니까 얘도 몇 번 돌겠어요? 실행해보면 자 보이죠? 0, 1, 2, 3, 4, 5, 6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자 여기는 인덱스가 먼저 앞에 있어야 되고 밸류가 뒤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 7개 DIB 검색되죠? 그죠? 그러니까 총 7개 DIB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지개 컬러로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냐면 DIB 같은 경우는 CSS로 접근한다 하거든요. CSS로 접근한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체를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레인보우스 컬러 있잖아요. 레인보우스 컬러에 여기다가 인덱스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무지개 색상으로 뭐다?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다. div css 백그라운드 컬러 자,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클릭 이벤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 클릭 이벤트까지는 부여를 안 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레인보우스 컬러 자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div가 이렇게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div css라고 쓰시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 div each 펑션 뭐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this라는 게 있어요. this.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랑 살짝 다르긴 한데 이것도 결국에는 반복이 되는 대상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div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 div 대신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인덱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인덱스라 써볼게요. 자 그럼 인덱스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밸류 값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밸류 값. 그러니까 밸류 값을 생략할 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컬러스 인덱스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보이죠? 반영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클릭하지 않아도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변형이 가능한 건데 이 this라는 거는 이제 요 이벤트가 들어간 대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벤트가 들어간 대상. 그러니까 지금 무지개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each라는 반복문을 써준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변경하겠다 하면 굳이 이렇게 반복문 돌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반복문 돌리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다. 자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자 파란색으로 다 변경을 시킬 건데 자 버튼을 검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NTChild 두 번째 자식인데 여기다가 그냥 이름을 붙이죠. btn1 왜냐면 이게 검색하기가 편해지니까. 자 그러면 btn1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한다? 클릭 이벤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jQuery 같은 경우 클릭 이벤트를 부여할 때 그냥 클릭이라 쓰면 되고 자 여기다가 에러 펑션 안 씁니다. 멋부린다고 에러 펑션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에러 펑션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this를 사용할 때 윈도우 객체가 표기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펑션 소괄호 중괄호 붙이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했으면 뭐 해보라 했죠? 실행 메시지 나오는지 확인하라 했죠. 그죠? 그러면 버튼 1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건데 자 실행 메시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한다? 달러 점 안 해도 돼요. div 쓴 다음에 css라고 적어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다가 블루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작동 이 클릭한 순간 파란색으로 바뀌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신기하다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안에 이 네모난 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골라내가지고 거기다가 명령을 다 내려야 돼요. 얘한테. 내가 어떤 뭐 특정 CSS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라는 녀석은 뭐 해야 된다? 얘네들한테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가가지고 명령을 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교장. 자,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있대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면 그냥 한마디만 딱 하면 훈화 말씀이 전달이 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누굴 직접 찾아가냐면 바로 초등학생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처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검색한 다음에 반복문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스타일 입히죠. 그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일괄 처리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생들한테 직접 일일이 한 명 하면 초등학생 10명이다 하면 10명한테 다 말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jQuery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면 jQuery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이게 jQuery예요. jQuery는 교장이 초딩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중간다리를 하나 둡니다. 그러면 중간다리를 놓고 교장 선생님이 얘한테 명령을 내리면 이 jQuery가 알아서 얘한테 가서 명령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jQuery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 그죠? 그럼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게 튀어나오냐면 콘솔 로그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작동 딱 누르는 순간 뭐가 튀어나오냐면 오브젝트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오브젝트. 자, btn1이라 써야겠네요. 버튼 1이라 쓰면 안되고 div라 써야 돼요. div. 이게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콘솔 로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div가 튀어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객체. 그러면 객체이기 때문에 div를 검색하는 순간 사실 뭐가 튀어나오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도 사실 메모리 구조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메모리 관리 딱 보게 되면 얘도 비슷하게 여러분들 검색을 하는 순간 이제 이 객체가 어디에 할당되냐면 스택이 아닌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힙에 객체 및 함수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객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배열 객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바로 힙이라는 공간에 얘도 마찬가지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누군가를 검색을 하게 되면 누가 튀어나온다? 관리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관리자. 그래서 관리자가 직접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명령을 하는 구조다. 그래서 얘는 이게 뭐 관리자가 튀어나온다 뭐 이게 좀 어렵죠.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jQuer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div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등학생 10명 검색했다 해가지고 초등학생 10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10명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자가 우리 대신에 교장 선생님 대신에 초등학생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다 명령을 하는 그런 구조가 jQuery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어떠냐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을 하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div, 모든 div 검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div. 그래서 초등학생 10명 나와라 하면 10명 나오게 하는 그런 구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처리가 안 되지만 jQuery는 일괄 처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Query를 뭐한다?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jQuery를 사용하는 게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jQuery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달러 한 다음에 jQuery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ASML을 검색하시고 클릭 이벤트도 어떠냐면 그냥 클릭 쓰면 되는 거예요. add 이벤트 리스너 어때요? add 이벤트 리스너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뭐야? 이벤트 보여하려면 그냥 클릭 딱 쓰면 끝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바스크립트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여기다가 도큐먼트 get 엘리먼트 뭐뭐 쿼리 뭐뭐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달러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에이스메일 그냥 검색하면 끝나니까. 그죠? 그리고 검색하고 나서 디자인 부여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그리고 CSS 스타일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는 여기다가 대문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CSS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jQuery를 사용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볼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처리가 불가능하다. 일괄 처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개별 처리. 각 요소마다 개별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인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가 다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jQuery. 자, jQuery는 일괄 처리 기능이 가능합니다. 한 명만 검색해도 그 한 명을 통해서 디자인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자를 통해서 선택된 모든 요소를 그러니까 반복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jQuery다. 자바스크립트는 뭐다? 또 얘는 돔을 조작하는 코드가 길고 복잡하다. 뭐 엄청나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다. 그렇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지 않고 여전히 퍼블리셔 진영에서 jQuery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프론트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면 jQuery의 빈도보다는 자바스크립트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 쪽으로 가면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빈도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퍼블리셔 진영 쪽은 아직도 jQuery를 더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jQuery가 간결하고 짧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실 때 웬만하면 jQuery를 작업하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로 이만큼 여러분들이 구현할 거 jQuery로 구현하면 굉장히 짧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jQuery를 왜 사용하는지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